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디 미첼 씨의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미첼 씨는 치매 초기 상태이고요. 남편과는 젊을 때 이혼을 했고 현재 두 딸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첼 씨는 두 딸의 보살핌을 받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치매에 걸렸음에도 혼자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지난 영상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혼자 살기로 결심한 미첼 씨가 스스로를 돌보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웬디 미첼 씨가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로와 젬마, 두 딸이죠. 6살과 3살 무렵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처음으로 가족 휴가를 떠난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어느 바닷가가 배경이고요. 모래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그리고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엄마는 슬픔에 잠겨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다 잊게 될까?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다 잊어버리게 될까봐 엄마는 두려워진 거죠. 사실 치매가 제일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더 나아가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두려운 거죠. 웬디 미첼 씨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특별한 행동은 아닙니다. 특별한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미첼 씨가 한 게 뭐냐? 아주 평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첼 씨는 사진 뒤에다가 메모를 적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세로와 젬마이고 여기는 어느 해변이고 이 사진을 찍은 때는 1987년이야. 네, 이런 걸 적어두는 거예요. 다른 사진들도 이렇게 메모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미첼 씨의 집엔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들 오면 묵으라고 남겨둔 방, 손님방이 있는데 이 손님방을 사진방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벽에 사진을 붙여두는 거죠. 이 사진들 뒷면엔 모두 다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찍은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무엇이다. 네, 이런 메모들을 다 적어 둔 거죠. 원래도 미첼 씨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것 같고요. 치매 걸린 다음에도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많이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소에 찍어둔 사진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될 줄은 본인도 몰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진 뒷면에 이렇게 메모를 하는 일은 무척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기억을 되살린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근데 기억을 되살리는 지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억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치매 안 걸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 20년 전쯤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내 뒤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다고 치자고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진 뒤에 이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적혀 있다면 당연히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이걸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기억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또 어쩌면 중요할 텐데 사진을 보면 당시 느꼈던 감정이 떠오르죠. 이게 무척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3살, 6살 때 해변으로 첫 휴가를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3명 다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무척 컸을 거잖아요. 특히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애들이 바다를 보면서 신기해하는 모습,
이걸 보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은 거예요. 모래밭을 신나게 뛰어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이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했을 겁니다. 그 행복했던 기억이 이 사진을 보면 되살아나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굳이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 하게 되지 않나요? 오래된 사진, 이게 어딘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나랑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 다 평온하다면 이 사진을 보고 있는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도 평온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진을 보면 여기가 어딘지 이걸 찍은 게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내가 받았던 그 감정이 이 사진을 보고 있는 나에게 다시 전해진다라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살아난 기억과 감정이 가족과의 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치매 환자의 상태가 좀 괜찮을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버지 보면 상태가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상태가 좋을 때 이야기를 사진을 갖다 놓고 하게 되면 그때 그랬지. 네,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도 힘이 되겠지만 보호자에게도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이런 대화가 아직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자체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사진의 뒷면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거 세 가지 측면에서 무척 좋은 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 그 기억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둘째로는 사진을 보면서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억과 감정이 가족과 대화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도 무척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사진에 이렇게 뭔가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발 더 나가보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네. 보통의 경우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근데 치매 걸리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자의 경우엔 내일 뭐 해야지 이걸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한 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모하는 거 다 좋은데 좋겠다는 거 아는데 근데 메모를 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죠. 저자의 경우에도 실수담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책을 보면 약 먹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치과 예약하는 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메모를 썼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웬디 미첼 씨는 혼자 살 결심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메모를 놔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의 해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로 일상적 위치에다가 메모장을 두는 거죠.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메모장을 항상 같은 곳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 침대 옆 테이블, 현관문 옆 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돌봄 시스템을 사용하기. 네, 이 방법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이나 돌보미가 메모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도구를 활용하기. 이렇게 써봤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기기에 설치된 알림 앱을 사용해서 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웬디 미첼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스마트폰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를 받고 거는 용도로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메모장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메모장 주변에다가 크고 눈에 띄는 메모나 사인을 배치해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모를 확인하세요 라는 큰 글씨의 사인을 메모장 옆에 붙여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상적인 루틴을 만드는 거 무척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메모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 식사 후에 같은 시간에 메모를 확인하는 걸 일과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치매 환자가 기록을 남기고 또 그 기록을 챙겨보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메모장이 나의 제2의 기억 장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치매 환자들에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메모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 있는 분들에겐 치매가 걸리고 난 후에도 이 방법을 쓰는 게 무척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뭔가를 메모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겐 메모하기 습관이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잘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는데, 근데 스마트폰으로는 정말 전화 받기 걸기 이거밖에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일단 보호자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메모를 대신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이런 거죠. 또 문 앞에다가는 열쇠를 들고 가세요. 네, 이렇게 적어두고 냉장고에는 식사와 약 먹기 체크리스트를 붙여두는 겁니다. 아침 식사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고 약 먹고 나서 체크를 하고 이걸 옆에서 일일이 도와드리는 거죠. 체크를 할 수 있게.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같이 메꿔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속해서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사진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 이거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이건 진짜 좋은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상태가 좀 안 좋으실 땐 그저 멍하게 사진을 응시하기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선, 아버지의 무의식 속에선 그 사진 속에 등장 배경이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말로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감정을 되살리는 행위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의식의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치매 환자의 상태가 좀 괜찮다 싶은 날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럴 때 함께 뭘 할 수 있을까? 네, 처음엔 참 이 뭔가를 같이 할 일거리를 찾는 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 사진 같이 들춰보기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웬디 미첼 씨의 내가 알던 그 사람, 이 책의 새로운 내용을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